전남 전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내세운 지역화폐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확대가 쉽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흑산공항 건설이 수차례 환경부 심의에 제동이 걸리면서 흑산도 주민들이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은 급기야 흑산도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경도를 잇는 연륙교 공사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여수 경도의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 상생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올해 광주에서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만든 지역화폐 이름인데 할인율이 높고 사용이 편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남에도 시군마다 지역화폐가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고 또 부작용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는 광주 지역 화폐인 상생카드입니다. 50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45만 원에 파는 등 10% 할인 혜택이 더해지면서 발행액이 6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하면은 90만 원에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10만 원 정도면 아이들 한 달 학원비 한 명권을 결제를 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들도 일단 반기고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지는 않아도 카드 결제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뭐 한두 잔 사실 거를 세네 잔 사시고 그러는 건 아니라 매출에 크게 오르고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수수료 면에서는 확실히 이득은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 상생카드 자체를 모르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아닌 일부 병원이나 학원 이용률이 늘면서 자칫 쏠림 현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상생카드는 저희가 생각해도 상수하게 한 번도 쓰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전남 지역도 올해 11개 시군이 지역 상품권을 출시하면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어민 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맹점 확대가 어렵고 사용 지역에 제한이 있다 보니 사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불법 환전 우려도 큽니다. 소위 말하는 깡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이용과 더불어서 이런 악용될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마다 각종 할인 정책에 예산을 투입해가며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 과도한 할인은 결국 지자체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용자와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인 신안 흑산도입니다. 빼어난 풍광과 깨끗한 자연 환경을 자랑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평균 112일, 그러니까 사흘의 하루꼴로 100길이 끊깁니다. 흑산도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흑산도에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부도 지난 2013년 흑산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지만 환경부 심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흑산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하려면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사위원이 모두 25명인데 이 가운데 과반이 넘는 15명이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공항 건설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흑산도 주민들이 오늘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를 찾아 국립공원에서 흑산도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손준수 기자가 세종시에서 흑산도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환경부청사 앞 한계차로가 사람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칩니다. 흑산공원 적용사건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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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서물나와 못해서 하루를 묵으면서까지 주민들이 항의 방문에 나선 이유는 뭘까? 생태 보전에 앞서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먼저 생각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주의보가 내리고 태풍이 오면 감옥 아닌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죠.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가 검토용역을 추진하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흑산공항 건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3번이나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은 10년 넘게 발목 잡혀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흑산도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의 시민면제 요구마저 거부되면서
환경부 심의를 받지 않고 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이른바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의사결정 주체인 환경부 심의위원회 구성 역시 전체 25명 위원 가운데 15명이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채워져 심의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은 환경단체 소속이라서 출신들이라서 환경이 우선이다. 그래서 비행장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흑산도 주민들이 공항 건설을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필요하고 있는 흑산공항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전라남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완도군은 60%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군은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예산 6,700여억 원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4,300여억 원을 집행해 목표치 92%에 크게 미달한 상황입니다. 완도군은 도내 시군 가운데 순위도 13위에 그치자 4차 재정집행 실적 재고 방안 보고회까지 열며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관광을 대표하는 도시 여수가 또 다른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1조 3,800억 원을 투자하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건데요. 경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공사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남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여수 경도. 미래에셋이 5년간 1조 3천억 원을 들여 고급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곳입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핵심 시설인 연륙교 공사가 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경도에 진입하는 유일한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정책성이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많은 평가. 연륙교 공사 사업비는 1,150억 원. 내년에 시작해 4년 뒤 완공 예정입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 건설이 확정되며 관광단지 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우리 여수가 동북아를 대표하는 관광 허브로 곽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도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경도 땅을 예정보다 일찍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3천억 정도 선납을 하게 된 배경도 올해 안에 소유권과 시행권을 미래에셋이 전적으로 이렇게 이전을. 국제적 수준의 명품 관광단지를 목표로 하는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목포를 선정했습니다. 여행업협회는 목포가 맛의 도시를 선포하면서 맛이라는 브랜드를 선점해 관광 상품화시키고 국제 슬로시티 가입과 제1회 섬의 날 국가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2020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된 무안군이 축산 농가의 지속 가능한 고소득원 창출을 위해 명품 송아지 육성에 나섭니다. 무안군은 앞으로 가축 개량과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유전자 검사 등 송아지 브랜드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동절기를 앞두고 다음 달 27일까지 목포항 등 항만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목포항과 흑산도항의 부두시설 등 97곳이고 항만시설의 노후 현황과 안전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해남에서 생산하는 절임 배추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절임 배추 판매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20kg 기준 7만 상자가량이 판매돼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이 군민의 먹거리 안전과 맛을 모두 책임지는 지역의 모범업소 24곳을 지정해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증을 배부하고 표지판을 부착하며 군에서 제작하는 맛집 책자 등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그린 다큐 영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의 시사회가 오늘 오후 5시 하당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영화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주변 인물의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됐고 5번의 죽을 고비와 민주화를 향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굴곡진 삶을 재조명했습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은 영화의 주인공인 김 전 대통령의 삶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되새겨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친화병원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보람이 의원이 발의한 전남 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 10개 시도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16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전남에는 한 곳도 없는 현실에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남고등학교와 여수 연암고등학교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고교 학점제 일반고 기반조성 지원사업 우수 프로그램 운영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목포였습니다.